반갑습니다. 날개달기 중2 통합 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고전 소설의 실전 작품으로 박지원의 양반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소설 박지원의 양반전인데요. 이 양반전에서는 그 양반들의 무능함과 또 겉으로는 조금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위선적 생활 태도,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반들을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자, 이번 시간엔 양반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어느 정도 좀 읽어는 봤니? 오, 저는 뭐 당연히 선생님하고 진행을 같이 해야 되니까 미리 읽어봤죠. 어땠니? 뭐 조선시대 때 그 양반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볼 수도 있었고요. 당시 시대상이라든가 또 양반들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작품 속에 드러난 주인공 양반은 굉장히 무능했고 또 한편으로는 생활 능력이 떨어졌다. 허례허식이 가득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나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자, 작품에 대해서 먼저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한 뒤에 핵심 정리하고 내용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 네. 우선 작품의 줄거리부터 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 글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몹시도 가난해서 관청에서 쌀을 빌려다 먹는 그 환자 또는 환곡이라고 하는데, 이 환곡을 갚지 못해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죠. 이런 양반의 처지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게 된 마을의 부자는, 우리 같은 부자는 돈은 많지만 신분이 낮아서 늘 양반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으니까 이번 기회에 양반의 그 구워 먹은 쌀을 좀 대신 갚아주고 양반의 신분을 사기로 하죠. 그래서 결국 양반은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부자의 제안을 듣고 결국 자신의 신분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마을의 군수가 양반과 부자의 거래 소식을, 신분을 사고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관청에서 양반의 의무가 담긴, 양반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담긴 1차 매매 증서를 작성을 해주게 되죠. 그걸 받아든 부자는 읽어보니까 이건 뭐 지켜야 될 것들, 의무만 있지 어떤 권리, 양반으로서의 특권이나 권리는 없지 않냐라고 불만을 토로하죠. 그래서 부자는 자신에게 뭔가 이익이 되도록 증서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게 돼요. 그러자 그 마을의 군수는 다시 2차 매매 증서를, 신분을 사고 팔았다는 매매 증서를 작성해 주게 되죠. 그런데 이 2차 매매 증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 양반의 특권을 함부로 막 사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어떤 양반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양반의 그런 부도덕한 모습이 가득 담긴 두 번째 증서를 보게 된 이 부자는, 아니 이게 어디 도둑놈이지 양반이냐 라고 해서, 그만두세요, 그만둬, 맹랑하기도 합니다,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 라는 그런 말을 던지고 결국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고 나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는 양반이 되고 싶었지만 양반의 매매 증서를 작성한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어디 양반이 뭐 이게 다른 백성들의 것도 빼앗고 괴롭히고 부도덕한 이런 모습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도둑놈이지 양반이냐라고 하면서 양반 되게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작품 속에 드러난 인물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단다. 오, 인물들이요? 작품 속에 먼저 양반은,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양반은 무능한 양반 계층을 대변하지. 무능한 양반 계층. 결국 그 우리가 관청에서 빌려 먹은 그 쌀을 갚지 못해서, 그걸 환자 또는 환곡이라고 하는데, 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부자에게 양반의 신분을 팔게 되는 무능한 인물로 등장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작품 속에 잠깐 등장하는 양반의 아내는 글 읽기만 좋아하는 양반에게 집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뭔가 뭘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 양반은 글 읽기만 계속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양반에 대해서 이 아내가 한마디 하죠.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 라고 해서 그런 그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양반의 아내는 무능한 양반 계층을 비판하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 오, 작가의 목소리를 대신한다고요? 그렇지. 이 글을 쓴 박지원이라는 작가는 이 양반전을 통해서 양반들의 무능과 어떤 그 위선적 생활 태도를 비판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양반의 아내를 통해서 그런 목소리를 대신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 그렇군요. 다음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자. 이 부자는 바로 양반의 신분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 인물인데 돈이 많은 평민계층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뭐 돈이 많지만 평민이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좀 낮은 계층이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돈을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사고자 한 거야. 그래서 부자라도 평민 신분으로 천대를 받기 때문에 양반의 빚을 갚아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인물이 군수라는 인물인데 이 군수는 양반의 빚을 대신 갚아준 부자를 한편으로는 칭찬해요. 오, 그래서 그 관청의 그 곡식을 다시 채워 넣어준 거에 대해 감사하지만 이 신분을 사고 팔았다는 매매 증서를 좀 작성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1차 매매 증서를 일부러 작성했는데 거긴 양반의 의무만을 가득 실어 넣죠. 여기에 이제 부자는 그것을 보고 불만을 갖게 되죠. 이게 뭐냐? 난 돈 주고 샀는데 뭔 지킬 것만 있고 내가 누릴 특권은 없지 않냐라고 해서 2차 매매 증서를 요구하니까 2차 매매 증서에는 양반들의 횡포와 부도덕한 행위들을 쭉 나열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은 거죠. 결국 그걸 본 부자가 야, 이게 어디 도둑놈이지, 나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군수는 왜 이렇게 매매 증서를 굳이 작성해 준다고 했을 것 같니? 궁금하. 그냥 뭐 사고 팔았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증거를 남기려고 한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군수는 이 조선 사회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주고 신분을 사고 판다는 것 자체는 곧 신분제 사회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군수도 양반이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가 양반의 신분을 사는 것을 은근히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부자가 양반 되기를 포기하게 만들게 한 거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관청에 그 양반이 타다 먹은 그 곡식도 다시 채워 넣고 일석이조지. 양반 되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곡식도 채워 넣고. 오, 그러고 보니까 군수가 제일 영리한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작품 속에서 바로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양반들의 계층의 무능과 위선적 태도를 비판하고 풍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세밀한 핵심 정리를 한번 할 건데요. 이 글은 갈래상 한문 소설이면서 풍자 소설이고 단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반들의 그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있죠. 풍자 소설. 성격은 그래서 풍자적이면서 현실 비판적,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양반 신분을 사고 파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제는 앞서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양반들의 무능과 위선적 삶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 드러난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면 무능하고 가난한 양반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양반 신분은 아니지만 부자가 등장했었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양반의 신분을 사고 파는 행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당시에 드러난 사회 모습 중 하나가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걸 빌려다 먹고 양반이 갚질 못해 무능하게 있다가 결국 부자의 제안을 듣고 신분을 팔게 되는 거잖니. 오, 맞아요. 양반들은 또 점잖은 모습을 보기에 또 우스꽝스러운 이런 어떤 의무 규칙을 지키며 살았다는 걸 1차 매매 증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당시에 드러난 사회의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글의 풍자 대상은 바로 양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볍게 좀 박지원의 양반전을 살펴봤는데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은 18세기 조선시대 후기라고 할 수 있겠고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을 공간적인 배경으로 삼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양반전 좀 가볍게 정리해보고 함께하는 팝 퀴즈 시간입니다. 오, 팝 퀴즈 시간이군요. 자, 팝 퀴즈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자, OX 문제나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양반은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무능한 존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정답은 X? 아니, 정답은 O예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정답은 O죠. 그래요. 이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무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결국 그 곡식에서 그 관청에서 빌려다 먹은 곡식을 갚지 못해서 결국 양반의 신분을 팔게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작품 속에 부자가 양반의 환곡의 빚을 갚아준 이유는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부자가 양반의 환곡빚을 갚아준 이유는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이다. 에이, 이거 정답 뒤에 X잖아요. 그렇지. 자선 사업이 아니라 뭐지? 어이, 자신이 신분이 상승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양반이 되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X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작품 속에서 글쓴이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단어를 세 글자로 찾으면 부자가 마지막에 부자 되기를 포기하며 한 대사 중 있죠. 세 글자로 대답해 주세요. 오,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양반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건데 그게 부자의 대사를 통해서 마지막 대사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 뭘까? 세 글자인데. 이거 도둑놈이요, 도둑놈. 그렇지. 도둑놈. 자, 2차 매매 증서를 작성했는데 그 매매 증서의 내용이 결국 양반의 횡포와 부정부패가 가득한 그런 내용이었지. 그래서 결국 부자는 그 내용을 보고 나를 지금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 라고 하며 고개를 전래전대 흔들며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 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오, 그렇군요. 군수가 참 영리하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박지원의 양반전이랑 고전 소설까지 우리 정리해봤습니다. 전 또 다음 강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